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차악을 뽑는다라는 말도 계속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서. 그렇죠? 근데 둘 다 별로이니까 차악을 뽑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조금 좋은 후보를 가리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전혀 후보가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나? 허경영 찍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좀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뭐 코벨 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글쎄요, 음, 어려운 건데요. 네. 그만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다들 선거에는 이빠른 말만 하고 올바른 그렇죠. 말만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1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2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의견을 음, 바꿨구나, 아니면 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음, 알 수 있는 음, 거는 음, 결국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물론 내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일일이 들여다보는 거 힘들 수 있죠. 음.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그 생업은 결국 정치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귀찮고 좀 네. 품이 많이 가지만 들여다보는 거 솔직히 뭐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발화의 발언에 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그 투표권 하나 행사하는 게 얼마나 큰 권리인지 큰 의미를 가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음, 뭐 정치의 어떤 뭐 좌우나 그런 거의 영역을 떠나서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회비용을 치렀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흘린 피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세대는 그런 거 투쟁을 하지 않고 권리만 획득받은 세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자각을 하고 최소한 투표를 다 이놈 저놈 다 나쁜 놈 같아도 투표 정도는 하시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네, 지나간 사람,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나 시스템이, 할 얘기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 어, 어. 민주주의 시스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들어냈다는 민주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희생이 많았고, 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이렇게 되게 공정하게 직접 이렇게 모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하는 이렇게 이뤄낸 그렇죠. 민주주의가 굉장히 소중하고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진짜 지녀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음, 동아시아 혹은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 지역을 통틀어 놓고 보고도 이 정도 시스템은 없죠. 제도적 민주화가 이렇게까지 어쨌든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나 대만 정도가 유일한데 대만은 어쨌든 국제적으로 그 국가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 면에서 그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얼마나 얻고 있는 뭐 희생의 결과를 얻은 과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좀 그 가치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거야 문제는 이렇게 없어. 후보가 없어. 어떻게 가릴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예전부터 하는 말이 그 어, 후보가 예전부터 무슨 말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정치인인데 갑자기 나 복지 정책을 하겠다. 아, 예. 입, 갑자기 선거 입에, 앞두고. 입에 바른 소리 좀 했네요. 그죠? 네네네네. 뭐 이제 네, 네.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쭉 하다 보면 난 이 복지 정책 반대한다. 뭐 이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음, 좌파 정책이다. 음. 뭐 빨갱이 정책이다. 반대한다. 근데 갑자기 선거 앞두고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근데 아시죠?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꾸준히 보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혹하게 했었는지. 되죠. 당장 내 눈앞에 예.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근데 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갑자기 하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진짜 음, 우리나라 입장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반대했는데 이게 솔직히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전 보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뭔가 그런 선의까지 의심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믿어보는 거죠. 음, 예, 저는 이런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전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 어떤 말을 하겠다, 어떤 뭘 하겠다 행동을 했는지 정치인의 살아온 삶을 지켜보면 이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믿음이 가겠다. 그래서 그런 데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네, 뭐, 일관성이 있는 정치인이냐, 그렇죠. 일관성이 없더라도 예, 솔직히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그런 솔직한 뭐 정책이나 입장이 바뀌게 된 거를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믿고 찍을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정치인이다. 음, 이렇게 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코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뭐 의혹을 가지고 관심 있게 어떤 지켜봐야죠. 정치인이 있으면은 그 정치인을 검색해서 뭐 쭉 예전에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말은 모두 웬만한 정치인들의 말은 다 기사화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게 선언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음,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 정치인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어떤 말을 음,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한번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투표의 마음, 좋은 후보가 없을 때 어떡하느냐. 그리고 투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차악을 뽑는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보다 저는 이런 마음가짐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 투표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막는다. 쟤는 막아야 돼. 조금 더 나가서 과격하게 말하면, 아, 저 새끼는 내가 막아야 돼.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좀 투표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막아야 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음,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 그렇죠. 근데 예, 어떤 경력, 위치,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뭐 그냥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자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쟤 진짜 책임자 달면 안 되는데. 진짜 망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는다는, 쟤는 내가 막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제 마땅치 않을 때, 쟤만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려야 되냐.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둘 다 완전 별로면 좀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을 좀 뽑아라. 저는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높은 자리에 가면 가서 반드시 부패하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 중 한 명이 또 MB가 있습니다. 방금 어, 생각 저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MB가 이제 황제 테니스로 유명했거든요. 뭐 그쵸. 네, 황제 테니스 말 그대로 이 공공적인 그 테니스장을 자기 맘대로 쓰고 요금도 안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온갖 제가 의뢰 조사해 보니까 시다였습니다. 2019년에도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공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청렴한,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후보가 진짜 없을 때 그 점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범법자, 전과자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네.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 사람 범법자, 전과자 이런 거 들여다봐야죠. 근데 어떤 전과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진짜 잘못한 건지. 이게 예전에 이제 부당한 일이나 정부에 항의했다가 전과자가 된 분들도 경우 있어요. 뭐, 그쵸. 뭐 운동하다가 그렇게 전과자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무엇보다 전과가 없다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렇죠.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전과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법조계 있다 그렇죠.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참고로 지금 현직 대통령도 전과는 없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어, 이거, 아, 편집 잘해요. 이거 팩트만이에요, 팩트만. 예. 그죠? 전과는 없습니다. 다 팩트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열을 많이 올렸는데요. 제가 투표, 그다음 정치 의견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좀 다시 좀 화제를 돌려서 가요계를 좀 한번 우리가 좀 음, 돌아보겠습니다. 가요계에 우선 룰라, 김경호, 윤도현 우리에게 다 익숙한 훌륭한 가수들, 뮤지션들이죠. 다 데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에. 음, 그래서 벌써 데뷔 30주년이에요. 특히 이제 뭐 경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락 음악, 훌륭한 음악을 우리에게 많이 귀를 즐겁게 해줬던 또 노래방에서 많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그죠? 또 최근에 이제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암으로 이제 투병을 했었다가 완치가 됐다고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뭐 맞아요. 굉장히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건강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세대들은 또 윤도현보다
뭐 다 이분들 다 뭐 훌륭한 음악을 뭐 하셨고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뭐또 월드컵 세대 2002년 월드컵도 또 윤도현 밴드가 또 우리에게 또 큰 흥을 또 그렇죠. 안겨주었고 그죠? 즐거움을 또 줬죠. 그렇죠. 뭐 우리 추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뷔 30주년 맞은 걸 축하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큰 가왕 조용필의 11년 만에 정규 20집을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켜봐야겠어요. 그죠? 뭐 나온다면 되게 반길 만한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드래곤도 복귀를 한다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얘기해 드리고요. 최근에도 뭐 많은 고생을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왕 조용필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되게 즐겁게 한번 신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신곡이나 앨범을 발매해 주었으면 하는 뮤지션이나 아니면 은퇴했지만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음악인이나 방송인이 있나요? 이번에는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새거 신곡이나 앨범을 발매해줬으면 하는 뮤지션 하니까 가장 처음 드는 가수죠. 예, 예, 뮤지션이 뭐 방송인도 괜찮아요. 돌아줬으면 하는 방송인. 네. 아니 이게 제가 좀 주저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유희열 용감합니다. 방송인 유희열 예, 용감해요. 아니 저는 방송인 유희열이 아니 그러니까 예. TV 프로그램 유희열 TV 프로그램 MC 유희열이 아니라 가수 저는 유희열. 예. 뮤지션 유희열이자 뮤지션 유희열. 예, 라디오 DJ 유희열. 라디오 DJ 유희열. 예, 예. 저도 저는 좋아했었죠. 그 바라님은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 2008년, 9년, 뭐 10년 이럴 때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뭐 이런 라디오 프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유희열 씨라 해야 되나? 아무튼 유희열 씨가 네. 그 TV보다는 라디오에 더 많이 더 DJ 집중할 때 예. 저도 참 재밌게 그때 들었어요. 정말 좋았던 추억이 있고 또 그렇죠. 토이 앨범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까지 자숙할 정도의 뭔가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잘못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카모토 류이치도 괜찮다. 뮤지션이 인정을 했죠. 네네 뭐 원작자가 실수 아니면 실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곡을 만들어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떤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가수나 뮤지션들의 그 멜로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무의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한 2년 넘었나요? 뭐 이렇게 자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팬으로서 많이 안타깝죠. 예. 팬으로서 안타깝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으로서의 예술 가족 그 자존심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뭔가 앞으로 유희열이라는 뮤지션의 음악을 못 듣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러면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뭐 모르겠습니다. 작곡 유희열, 소위 유희열로서의 컴백과 그다음에 라디오 DJ 유희열로서의 컴백이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저도 라디오를 나올 때 됐다. 네네. 네,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희열 씨의 방송 재밌게 들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일단 유희열 씨가 잘 지내고 있길 바라고 나쁜 생각은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힘내시라고 좀 여기서나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벨은 누가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듣고 싶은 음악, 뭐 뮤지션, 네 말씀해 자, 주세요. 저는 뭐 바로의 녹음 시간을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예, 딱히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네.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할 수 있어. 동의도 할 수 있어. 네, 바라님은 그러면 저는 올해가 제가 일부러 이 뉴스를 사실을 빼놨는데요. 올해가 사실 마왕 신해철 10주기입니다. 동의합니다. 네네네. 솔직하고 동의합니다. 10주기예요. 진짜 일부러 이거를 좀 따로 빼놨는데 올해 10월 27일이 10주기이기 때문에 또 저와 코벨 그리고 저와 문잭 둘 다
이 얘기 신해철 씨의 추억이 따로따로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0주기인 만큼 좀 방송으로 좀 다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친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네. 저도 좀 딱히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했던 인물이나 은퇴한 인물 위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좀 예, 방송을 위해 좀 이렇게 장치를 예. 넣었죠, 제가 사실. 근데, 음, 그 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예. 동의해줘서 뭐 고맙고요. 아무튼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 뉴스 전달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계인데요. 제가 게임계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철권 A시. 우리 철권 오래됐죠? 벌써 발매했어요. 1월 27일에 10년 만에 신작이자 철권 시리즈 30주년 기념으로 철권 A시 나왔습니다. 근데 철권 근데 오락실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락실에서 즐겼는데. 그렇죠? 근데 오락실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요새는 플스5랑 엑스박스 그리고 뭐 스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철권 팬들은 이미 즐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4년에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도 모르는 뉴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우리들에게 좀 기쁨으로 좀 다가와줬으면 하는 미래고요. 미래인인 만큼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고 투표는 우리가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인사를 드릴게요. 자, 태평양 인문단 댓글 안 달던 인문 대상 1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은 매달 1일, 10일, 20일에 팟빵과 유튜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모두 저에게는 마치 후보자가 하나하나 투표를 받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빨간불에 있는 길 건너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당연한 소리를 정치인처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이 녹음분이 방송될 때는 봄인데요. 여러분들 겨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둘 다 따뜻한 그리고 건강한 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저도 따뜻한 봄이 오면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봄이 만연했습니다. 가서 꽃 구경도 하시고, 나들이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대한민국의 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